자, 이제 응용 사례. 와, 많이 했나 보다. 응용도 이제 할 수 있다. 그죠? 할 수 있을까? 자, 부가세 과세 대상 제품 매출 계상을 누락한 경우, 됐죠? 그죠? 매출을 누락했다. 그 얘기예요. 됐죠? 두 가지로 해줄게요. 얼마야? 100원. 자, 회사가 어떤 붕괴를 끊었는데 아무 붕괴 안 끊었어. 아무 붕괴 안 끊었다고. 자, 세법상 붕괴가 만약에 개념상의 붕괴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될 거예요. 현금 100원, 매출 100원, 매출원가 70원, 그리고 재고자산 70원. 는까지는 없네. 여기까지는 없네. 여기까지는 없네. 여기까지는 없네. 재고자산 매출원가 대체시키는 붕괴는 생략합시다. 생략합시다. 자, 그러면 세법상의 붕괴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돈 받고 100원 받고 팔아서 이 돈을 빼간 걸로 처리하는 거야. 됐어요? 책에 있는 거랑 달라요. 지금 부가세 없다라고 가정하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요거부터 해야 부가세 있는 걸 알지. 됐죠? 됐어요? 자, 그럼 세무조정이 어떻게 되는데? 미안합니다. 조금만 조정할게요. 조금만 조정할게요. 쓴 김에 한번 요래 합시다. 제가 순서를 바꿔버렸다. 책이랑. 제가 쓴 건 지금 현금 매출을 누락한 걸로 해버렸다. 됐죠? 자, 현금 매출 누락한 걸로 먼저 해볼게요. 먼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돈이 밖으로 빠져나갔죠? 그죠? 돈이 얼마가 밖으로 빠져나갔어? 100원만큼. 그죠? 아까 참하자. 머리 아프다. 회사가 이상한 수익값이고 없다. 세법상 입금과 손금. 입금 100원 있다. 매출액이 회계에서 제일 대표적인 수익이듯이 제일 대표적인 입금이기도 해. 세법상 매출액이. 그래서 100원. 입금 산입으로 세무조정해야죠. 그죠? 입금 산입. 매출을 해도 되고 현금 해도 되고 매출 누락해도 되고 뭐든 상관없어. 100원. 입금 산입, 송금을 산입해서 올 수 있는 소득 처분 세 가지.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겠느냐? 받자마자 빠져나가 버렸다. 누구한테 빠져나갔는데? 모른다. 대표자 상입. 조금 더 응용해도 돼요. 한 김에 책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매출을 누락했다는 얘기, 매출 붕괴를 누락했다는 얘기는 매출원가와 재고자산을 떠는 붕괴도 누락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완벽하게 한다면 세법상으로는 요 붕괴도 있어야 돼요. 70원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원가가. 그러면 송금 산입시켜야 돼. 다시. 왜? 재고 70원만큼 없어졌으니까. 마이너스 6을 해야 된다고. 근데 책에는 지금 요거는 지금 생략해놨다고. 생략해놨다고. 이걸 왜 생략해놨어? 시험 문제에서 잘 안 물어보니까. 시험 문제에서. 됐죠? 됐죠? 그러면 요건 다시 찍을게요. 참고 삼아 15,000원. 요거 다시 찍을게요. 자, 요번에는 뭔데? 외상거래를 했대. 외상거래를 했는데 아무 붕괴를 안 끊은 거야. 아무 붕괴를 안 끊었어. 그럼 외상거래를 했는데 아무 붕괴를 안 끊었으면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매출 채권이 돼야지. 그죠? 됐나요? 요건 책을 보세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입금 산입 매출 채권하고 유보해야 돼. 됐어요?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을 잡아야 되니까. 됐습니까?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부가세 과세 대상 자산으로 가정해 볼게. 응? 부가세 과세 대상 자산으로 가정해 볼게. 100원짜리를 팔았는데 부가세 10%까지 해서 110원을 받았을 거라고. 근데 외상거래를 가정하네. 근데 회사는 아무 붕괴를 안 끌었대. 세법상 올바르게 만약에 붕괴를 한다면 매출 채권이 계산이 돼야지. 얼마? 110원. 그리고 부가세 10원. 이 부가세 10원은 내가 매출세액으로 내게끔 내는 것이. 남의 돈을 대신 받아서 내는 것이. 내게 아니야.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나지. 부가세 예수금의 성격은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을 잠깐 갖고 있다가 내는 거기 때문에 부채예요. 부채.
됐어요? 되나요? 오케이, 해보자. 자, 회사가 계상한 수익과 비용이 있느냐? 없다. 세무상 입금과 송금이 있느냐? 입금이 100원이 있다. 그럼 입금 상입시켜야 되겠네? 재무상태표 계정이 뭔데? 매출 채권. 100원이 아닌데? 110원인데? 매출 채권이란 자산을 110원만큼 증가시켜야지. 110원만큼 증가시켜야 돼. 입금 상입 유보. 그럼 여기 110원 갖다 붙잖아. 그지? 10원만큼 다시 없애야 되네. 그러면 송금 상입이지. 그지? 아하, 요거네. 회사는 부채를 안 달았지만 세법상으로는 부채를 달아야 되네. 부채를 증가시키는 건 송금 상입. 요거 예수금 10원 마이너스 6원. 됐어요? 세무사님 이거 네팅해가지고 채권 100원, 6원 이렇게 달면 안 됩니까? 그렇게 달면 안 돼. 현업에서 실무상 간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회사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수업 목적상 그렇게 하면 안 돼. 각각 별도로 달아줘야 돼. 세무조정 상황을. 응? 계정관계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죠? 자, 마무리. 시험이 제일 잘 나오는 거. 현금 매출을 했는데 누락시켰다. 그런데 부가세가 붙더라. 빨간 걸로 그냥 더 쓸게요. 그러면 현금으로 받았겠지. 근데 없는데 갖고 갔겠지. 갖고 갔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무조정을 이렇게 하자. 요 예수금 부채 키우는 거. 송금 산입. 예수금 10원 마이너스 6원. 그리고 돈이 밖으로 빠져나갔네. 사회유출. 입금 산입. 혹은 송금 불산입. 사회유출 110원. 대표자 상입.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뭔데? 현금 매출을 누락하면 대표자 상여 처분되는 입금 산입할 금액은 매출액이 아니라 부가세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요걸 기억해야 된다. 그 얘기야. 됐나요? 응용사례라더만 별로 응용도 아니네. 그죠? 그래요? 네. 됐어요? 됐죠? 자, 밑에 2번 가공자산의 처리 방법. 가공자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창고에는 있는데 실제 없는 거야. 그 창고에 재고가 1000만원씩 있다는데 가보니까 창고 비어있어. 이런 거 그런 거는 대표이사가 돈 받고 판 걸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재고를 일단 1000만원씩 없애야 되니까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그와 동시에 입금산입하고 대표자 상해 처분 1000만원. 됐어요? 그래서 기말 재고를 과대 계상하면 대표자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재고를 과대 계상하면 매출원가는 줄어들죠. 매출원가가 줄어들면 이익은 많이 나죠. 단편적으로 이익이 많이 나면 세금도 많지요. 그래서 대표자들이 착각을 많이 해요. 세금 많이 냈는데 뭐 문제될 거 있어. 그럼 왜 그렇게 뻥튀기 시키는데 이익이 많이 나가지고 우량회사처럼 보여가지고 수주 따낸다든지 일감 받아오려고 런하러 어딘지 절대 모르겠지. 근데 그게 세무조사 때 걸리면 대표이사가 팔아치워가지고 챙기고로 처분이 된다. 그래서 기말 재고의 과대 계상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자, 나머지는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사례. 대여금 장부가액은 100, 토지 장부가액은 100, 시가는 120, 뭐 가정돼 있네. 그게 무슨 말인데? 돈을 어디서 빌려왔는데 회사가 장부에 안 달아놓은 거야. 안 달아놓은 거야. 그러면 돈을 빌려와서 대표자 지가 주머니에 넣은 걸로 처리하겠다 그 얘기야. 그럼 일단 돈 빌려온 대여금, 아니 뭐라고 얘기해? 좀 반대로 얘기했잖아. 잘못 얘기했잖아. 대여금이 뭐야? 빌려온 거야? 빌려준 거야? 빌려준 거잖아. 그럼 이 분계는 뭔데? 빌려준 거 돈 받은 거네. 대여금이 100원이 있었는데
100원이 있었는데 장부에 안 달아놨다고. 안 달아놨다고. 그러면 세법적으로는 이 대여금을 회수를 해서 대표이사가 갖고 간 걸로 처리한다. 그 얘기야. 됐어요? 그럼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없어져야 되니까 송금산입. 그리고 대표자가 갖고 왔으니까 입금산입하고 사회유출. 대표자 상여. 되죠? 자, 마지막. 토지. 토지가 있는데 장부에 안 달려있는 거야. 그러면 대표이사가 토지를 갖다 팔아치워가지고 지주번에 넣은 걸로 처리하는 거야. 장부가액이 얼마야? 토지 100원이지. 그럼 대표이사가 100원 받고 팔겠어? 시가인 120원 받고 팔겠지. 그럼 대표이사가 꾹 띵땅 친 거는 120원이겠지. 그래서 대표자 상여로 입금산입되는 금액은 120원이다. 그 얘기야. 토지 없어졌으니까 100원 마이너스 유보해야 돼. 됐어요? 됐나요? 됐죠? 그런 거 궁금할 수 있거든. 뭐가 궁금할 수 있냐면, 세무사님, 그 회사가 토지에 대해서 분기를 안 끊었는데 세무조정을, 토지를 없애는 세무조정을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어차피 팔고 없으면 없어졌으니까 세무조정도 없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 생략되어 있는 거야. 토지를 실제 사왔을 때 세법이 입금산입 유보했었다고. 그걸 팔아치울 때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야. 그러니까 과거에 입금산입 유보가 있었던 거야. 혹은 회사가 나중에 수정회계처리를 하면 추인이 된다든지 그런 식이야. 지금 이해가 조금 힘들면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알아서 다 된다. 세무조정을 처음 배웠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다. 자, 밑에 정리. 힘든데 무슨 정리를 해요? 자, 밑에 더 정리 안 돼요. 넘어가세요. 감가상각비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2번은 기부금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여기 와서 볼 필요도 없어요. 기다리면 돼요. 우리가 넉넉히 기다리고 있지는 않거든. 부단한 노력을 기하겠지. 그렇겠죠? 그죠? 그래야지. 그죠? 자, 이제 4-41페이지 입금 물산이 해보자. 공부라는 걸. 이제 공부라는 걸 해보자. 연예인 결혼식 엄청 기대하고 왔어. 나 옷 다 샀잖아. 입어보고 싶어가지고. 옷 여름 정장 다 샀는데 너무 소박하게 하더라. 진짜 소박하게 하더라. 교회에서 하는데. 진짜 지인들만 모아놓고 하는데 교회 지하에 공간이, 요 정도 공간이 있는데 여기 출장뷔페를 불러가 해. 그러니까 서서 먹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작가, 그런 작가들을 보고 그러지. 최민규 씨 여기서 밥 먹고. 김은숙 작가. 같이 밥 먹고 있고. 윤계상이랑 같이 음식도 먹고. 신기하더라. 그것도 사람 사는 거니까. 그치? 힘으로 우리 알파가 더 예쁘더라. 이런 얘기하고 꼭 와이프 귀에 들어갔으면 좋겠네. 잘 봤냐? 이런 거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다. 자, 제목에 보니까 입금과 입금불산입 돼 있죠? 여기서 여러분 하나만 딱 주의하면 돼요. 여기다가 지금 여기야. 봐봐. 입금, 송금. 응? 송금. 입금과 입금불산입은 요거 얘기하는 거야. 입금 항목이 뭐냐? 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 뭐냐? 이거 하는 거야. 착각하면 안 돼. 뭐랑? 아까 우리 세무조정할 때 회사가 계산한 수익과 비용, 세법상 입금과 송금. 이 둘이 차이가 나면 입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했잖아. 그지?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입금 항목이 어떤 게 있느냐? 입금 불산입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입금 항목이 아닌데 수익으로 잡아놨으면 입금 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하겠지. 그지? 요 용어랑 혼돈하면 안 돼. 요건 차이가 있을 때, 회사가 계산한 것과 세법상 차이가 있을 때 입금 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는 거고, 지금부터는 세법상 입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얘기야. 돼요? 명쾌하다.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게 너무 힘들더라. 뭔 소리지 이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별거 아닌데 좀 얘기해줘도 되는데. 자, 4-41페이지. 아니 모니터 화면에 얘기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는 거야. 뒤에 가서 사람이 붙지. 그지? 4-41페이지 입금 개념. 이거 후배님 개념이 뭐야? 개념. 선배인 내가 없는 그게 개념이지. 그지? 그지? 그래. 개념이 뭐예요? 힘들지? 그럼 개념 체계가 힘든 거야. 명쾌하게 안 잡히니까.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 응?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거잖아. 개념. 너 개념 원리로 공부했냐? 그럼 넌 개념이 있네. 나는 수학의 정석으로 공부를 해서 개념이 없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 이걸 입금이라고 얘기한대. 순자산이 뭔지 알죠? 자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다만 다음은 제외. 나를 봐봐. 순자산 증가세를 포괄주의 원칙에 입각해 있으니까 순자산 증가한 건 다 입금이다 그 얘기야. 다만 예외사항이 있고. 됐죠? 그게 포괄주의라고. 어떤 게 예외인데?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뭔데? 회사 자본, 미천, 설립 자본금 얘기하는 거야. 설립 자본금을 입금이라고 보면 그 중에 일부는 세금으로 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회사 미천이 흔들린다고. 그래서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입금으로 보지 않아. 그럼 반대로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은 송금으로 보지 않겠지? 그지? 가서 예습하고 보자. 빨리 확인하고 보자. 송금무가 송금무사니까. 4-73페이지 1번에 동그라미 1번 빨리 눈으로 확인해요. 확인했어요? 됐어요. 돌아오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대. 내려봐봐. 부가세법 저한테 들으신 분들은 아마 얘기 들은 적이 있을 텐데 초심자들이 있어가지고 세법에 예시 규정이라는 게 있고 열거 규정이라는 게 있어. 열거 규정은 열거된 거에 해당하면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야. 예시 규정은 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예에 불과할 뿐이고 본질상 동일하면 같이 적용하겠다는 얘기야. 예시 규정과 열거 규정은 달라.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열거 해놨대. 그럼 열거 안 돼 있으면 입금 불산입 아닌 거야. 성격적으로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안 돼. 이런 걸 조세 법률주의라고 해. 유추 확대 해석하면 안 돼. 이 법의 취지가 이런 거니까 요렇게 할 것 같은데요? 좋은 취지로 그거는 만금 이 생각이라고. 제가 그 얘기했죠. 2차 시험에 세법학 법 논리에 대해서 서술하는 시험이거든. 세법학 시험. 세법학 시험. B4 사이즈로 한 18페이지? 요 정도 쓴다고. 요 정도 쓰는데 빵점도 있어. 빵점도 있는 이유가 논점 이탈 때문이에요. 논점 이탈이 뭔데? A 문제에 B를 쓰고 있는 거야. 응? 안 돼. 나 그런 거 많이 해봤거든. 이 후배님 있지만 좀 부끄럽지만 부산대가 악명 높은 게 이제 컨닝을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해. 애들이 시험 기간 때. 근데 이 교수님들이 재무회계 교수님 이런 분들은 시험 문제를 2차 시험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딱 출제하시거든. 어려운 거 한 문제 딱 출제하신다. 그러면 어디서 나올지 모르잖아. 선배들한테 아침 일찍 가. 시험장이나 아침 일찍 가가지고 선배님 뭐가 나올 것 같은지 좀 찍어주세요. 그 교수님이. 그래 이거 나올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이걸 책상에 써놓는 거야. 답안을. 책상 안에 다 못 써 답안을. 그리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지. 그럼 교수님이 들어와. 교수님이 들어오고 조교가 한 4명 들어오거든. 왜? 150명이 수업 들으니까. 대리시험을 많이 봐. 그러니까 조교들이 민증 확인을 해. 그리고 교수님 앞에서 문제를 출제하시 칠판에 쫙 이렇게 쓰신다고. 근데 나는 그 문제밖에 대비한 게 없어. 그래서 교수님이 문제를 내기도 전에 나는 이미 다 써. 이미 답안 완성이지. 그럼 교수님이 문제 다 출제하시고 민증 검사 끝나면 이제 금메달. F. 그래서 재수강은 필수, 삼수강은 선택이 됐지. 예전엔 그랬어요. 요즘엔 많이 달라졌지. 그럼 뭐 이수할 수 있는 애들이 없으니까. 자, 다시 돌아가가지고 열거됐다. 예시 규정이다. 여기에 열거되어 있으면 해당 사항이 있고 아니면 적용 안 하는 거야. 됐죠?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해가지고 적용하면 유추 확대 해석이다. 큰일 난다. 네? 그래 된다. 왜 그래 되는지 알아요? 2차 시험장에 갔는데 2차 시험장에 갈 정도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친구들 아닐까? 그럼 지가 헛소리를 쓰고 있다는 걸 모를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예요. 이 주제에 대해서 준비를 못했거든 나는. 근데 뭐라도 써야지 1점이라도 받을 거라는 걸 알아. 그럼 헛소리를 막 쓰는 거야. 슬프지? 그럼 그 헛소리를 1점이라도 주려고 내가 학원에서 읽어보는 거야. 그럼 이제 속이 천불이 나는 거야. 다 읽었는데 헛소리네. 빵점 이렇게. 100점을 주면 그냥 빵점을 하면 되는데 다 읽어보고 빵점을 줘야 돼. 참 힘든 거지. 여러분들 아마 그런 일이 없어야죠. 없어야 합격이에요. 자, 열거 규정, 예시 규정 꼭 기억하고요. 그렇죠? 자, 밑에 별표시 1에 입금이란 다음 단계 중 어쩌고저쩌고 이거 제가 아까 서두에 조심하시라고 유의사항으로 얘기했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4-42페이지 입금의 도미. 입금에 어떤 것들이 있냐 이거예요. 응? 여러분들 회계 시간에 수익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거 배우듯이. 그렇죠? 요렇게 있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한 개씩 세부적으로 볼 거야. 됐나요? 그래, 이 표는 볼 필요 없어요. 밑에 뭐 개정한 데 있는데 이런 것도 볼 필요 없고요. 밑에 주요 입금 항목 3-1 제목 뭐라고 돼 있어요? 사업수 입금에 매출액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시간 봐봐. 매출액에서 뭘 빼놨지? 매출 NV, 매출 할인, 매출 할인을 빼놨네. 그지? 회계 시간에 이런 거 공부했어요. 이런 걸 차감한 후에 매출액을 뭐라고 표현해요? 순매출액. 그럼 이거 순매출액 얘기하는 거네. 그죠? 회계랑 세법의 입장이 같다는 얘기야. 됐죠? 회계도 순매출액이 레버뉴에 들어가는 거. 손익계산서 제일 처음에 매출액이 들어가는 거. 그리고 세법에서도 순매출액이 저기 입금이다. 근데 차이점이 어떤 거냐? 밑에 별표시. 매출 할인의 차감식이 돼 있죠.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용도로 돼 있죠. 됐죠? 밑에 사례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매출 할인 뭔지 알죠? 그죠? 1+1 1+1 그런 건 경품이라고 표현해요. 충당부채 파트 공부했어요? 충당부채 경품 충당부채 공부했어요? 쿠폰 15개 모아오면 열쇠고리 한 개로 바꿔준대. 근데 떼떼모치 같은 사장이 1,000원을 줘야 열쇠고리 주겠대. 안 했어요? 충당부채 안 했어? 상권이잖아. 제품 보증 충당부채 안 했어요? 응. 경품 충당부채 안 했다고? 충당부채 제일 마지막 장에 있잖아. 없어요? 용역 제공의 보증 이런 거 안 했어요? 응. 그거 같이 있잖아. 응? 손실 보증 계약 이런 거 안 했어? 충당부채 파트가 엮이면 참 힘들다고. 수익 파트랑 엮이면 충당부채를 계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연 수익을 잡아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참 힘들다고. 그게 2차 시험 등장하면 재고자산까지 같이 엮이면 참 어렵다고. 그런 아름다운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안 불러주더라. 나 진짜 족적을 딱 제대로 남길 수 있는데 아름답게. 그럼 매출 할인은 뭐예요? 수박을 샀는데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좀 깎아주는 거. 그죠? 그건 매출 내누리예요. 그죠? 그죠? 매출 할인은 요거 매출 할인 조건 공부했죠? 이 소리만 읽어주세요. 그게 책에 있죠?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는데 외상 대금을 30일 내에 갚는 조건이야. 10일 내에 갚으면 2% 까주시. 이게 매출 할인 조건이라고. 대금 결제 지급 관련돼 가지고 할인해 주는 걸 얘기해.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는데 소리만 읽어줄게요. 30일 내에 감면 조건이야. 10일 내에 갚으면 2% 까준다고. 칠판. X년도 말 시점에 매출이 일어나요. 외상 매출 100원. 매출 100원. 붕괴 끊었다고. 근데 매출 할인 조건이야. 매출 할인 조건. 그래서 10일 내에 갚았어. 그럼 대금을 얼마만 주면 돼? 98원만 주면 되지. 그죠? 자, 한번 보세요. 자, X년도 결산할 거예요. 매출액이 얼마 들어가야 돼? 싸늘하다. 98원? 100원? 98원? 100? 더 하는 사람도 혹시? 더 하는 사람은 오지만 내랑 안 맞거든. 내랑 안 맞고 나는 초등학생이랑 얘기 안 하고 싶어. 더 하는 사람은 없죠. 아니 또 혹시나 곱하는 사람도 있을란가? 곱하는 사람 병원을 가봐. 98원이야 100원이야 둘 중에 하나밖에 더 돼? 남들이 예스 할 때 뭐 할 줄 알아야지. 안 그래요? 물론 나만 틀렸겠지만 혹시 알아? 짜릿하게 다 틀리고 나만 맞출 수도 있잖아. 다 같이 합격하면 별로 좋지 않죠? 다 떨어지고 나만 합격해야 짜릿하지. 안 그래요? 100원이에요 98원이에요 조교 선생님. 빨리 98원? 98원이지. 그치? 됐어요? 부가세 신고해요. 자, 1기, 2기 이런 거 안 다루고 X 1년도로 할게. 부가세 과표에 얼마 들어가야 돼요? 에? 150원은 어딨어? 100원? 100원이에요? 98원? 100원? 아 빨리 싸워. 결론을 내줘. 누구 말이 맞아? 목소리 큰 사람 맞는 거 아니야? 조 선생님 해줘. 98원? 100원? 98원? 100원? 김성주가 된 것 같다. 결과는 별 재미없네. 반만 나냐 참 재밌는데 싸우고 있어. 약정에 의한 지급끼리 속하는 사업인데 과표에서 차감하죠. 그죠? 표정이 왜 이래? 함 적어서 100원이라니까. 복습하세요. 자, 이제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매출액도 입금이래. 자, 입금에 얼마 들어가야 돼? 98원? 100원? 98원? 100원 들어가네.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에. 부가세법이랑 법인세법이랑 입장이 같아. 그럼 회계랑 세법의 차이가 있네. 세무조정이 일어나. 입금산이 6원. 현업에서 회계팀에 계시는 분, 계셨던 분. 그러니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니에요. 조정후 수입금의 명세서라는 거 들어봤어요? 부가세 과표를 갖고 와가지고 법인세법상 입금이랑 비교하는 건데 둘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정후 수입금의 명세서에서 차이 나는 금액은 없어요. 근데 회계랑 세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그 소득금액 조정 학계표의 세무조정 사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걸 귀속 시기의 차이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됐어요. 괜한 얘기. 나중에 실무 일해보면 너는 무슨 말인지 안다. 학원에 회계 사무실에서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거든. 그럼 제가 이렇게 엮어드리면 아 그게 그 얘기구나 야. 근데 뭐 여기는 엮을 사람이 없어요. 네,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이거 주의해야 돼. 응? 주의해야 돼. 그지? 이거 기억 안 나냐? 부가세법 할 때. 이러면 학생들이 자꾸 따져 묻는다고.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이 100원에 대한 할인 금액이 2원인데 여기 100원을 넘어 저 2원 할인 금액은 다음 과세 기간에 차감해주면 아구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뭐라 했어? 네가 뭔데 합리적인 걸 따지고 있어? 기억 안 나? 합리적인 거 이런 거랑은 거리가 멀다 했잖아. 세법을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 기준이라 했잖아.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버렸어. 그래서 매출 할인 이 유언은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X2년도에 과표에서 차감한다고. 기억나죠? 따져. 합리적인 거 이런 거 따지면 안 된다 했잖아 내가. 근데 회계는 좀 합리적이랬지. 그래서 회계사랑 세무사랑 겨대 차이가 자꾸 부딪힌다 했지. 회계사들은 자꾸 합리적인 거 따지고 세무사들은 세법 전문가니까 세법 기준대로 얘기하고. 그치? 그럼 사장들은 뭘 좋아하겠어? 세법을 좋아하지. 당장. 됐죠? 자, 넘어갑니다. 4-43페이지. 자, 이제 자산의 양도금액. 여기 나왔다. 아까 잠깐 건너뛰었던 거. 일반 자산의 양도돼 있죠? 자, 세법상 처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합법 논리로 양도가액이 입금, 잔고가액이 송금이다. 아까 했던 거 기억나? 토지는 150원. 토지는 110원. 근데 150원에 팔았다 했지. 그럼 처분이 이건 40원이잖아. 그지? 입금에 40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금에는 150원이 들어가. 그리고 송금에 110원이 들어가. 총회법 논리라고. 총회법 논리. 됐죠? 우리 일요일에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모였으니까 하나만 더 잔소리 해볼까? 조교 선생님 예전에 한번 얘기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컴퓨터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컴퓨터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내가 노는 땅이 하나 있어. 노는 땅 100원에 샀어. 요래 120원에 팔았다고요. 자, 현금 120원. 현금 받았다 볼게. 토지 100원. 처분이익 20원. 됐죠? 컴퓨터 장사하는 사람이야. 컴퓨터 용산 전자상가에서 한 대에 70만원에 떼왔어. 한 대 팔았어. 100만원에. 현금 100만원. 매출 100만원. 매출원가 70원. 재고자산 70원. 자, 이거랑 왜 차이가 있어야 돼? 분계 왜 이렇게 끊어야 돼? 이거 이렇게 끊으면 안 돼? 현금 120원. 토지 매출 120원. 그리고 토지 매출원가 100원. 그리고 토지 100원. 이렇게 하면 안 돼? 어? 사업 목적이 다른데 그래. 왜 저렇게 하면 안 돼? 에? 영업활동이랑.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데 저래 하면 안 되냐고. 중국에게 책임이 없어. 어? 들고 왔다고? 재무제표 표시 파트에서 공부 안 했어요? 사업용 유형자산은 네팅한 순액을 처분이익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강제로. 그래서 이런 분계는 인정해 주지 않아요. 순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다고. 찾아요.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와. 그 밑에 뭐 있는데? 충당부채 파트에서 비용과 서로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거. 상계 공부했어요? 조교수님 상계가 뭐예요? 퉁치는 거. 상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지? 그죠? 근데 예외가 있지. 예외 두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얘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상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게 있죠. 상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상계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퉁쳐도 된다는 얘기죠. 뭐예요? 그렇지. 매출채권에서 관련된 대소준항을 차감한 후에 순액으로 표시하는 거. 세무서에 보고되는 표준 재무제표에는 순액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건 상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상계는 맞는데 예외다. 참 스트레스 받는다고. 기준서를 쓸 때 퉁치면 안 된다. 요거는 해도 된다. 요거 해도 된다. 요거는 하면 안 된다. 이래 해주면 참 좋겠지. 근데 상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상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람 미친다. 아닌 게 아니다. 아닌 게 아닌 게 아닌 것 같고 아닌 게 아닌 게 아닌 게 아닌 것 같아. 뭐가 저런 거야. 근데 어쩌겠어. 기준서 문구가 그래 돼 있어. 번역하다 보니까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능동적인데 서양인들은 수동적이잖아. 그래서 그래.
내가 칠판에 글씨 쓰는 게 아니라 칠판이 나로 인해 글씨 쓰임을 당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힘든 거야. 그러면 강사인 내가 해주는 역할은 뭔데? 이해를 시켜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책 읽어주는 남자라 했잖아. 내가 이해시켜주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그 문구를 보고 맞다 틀렸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응? 됐어요? 됐죠? 1차 시험이니까. 이런 걸 받아들여야 돼. 예전에 그거 얘들은 좀 없나? 제국에게 공부할 때 그 용어 때문에 되게 짜증난다고. 다 당란에서 오신 분들. 유의적인. 이거 무슨 말이야? 유의적인 이게 무슨 말이야? 회계에 자꾸 나오잖아. 유의적인. 영어가 낫지. 시그니피컨트라잖아. 시그니피컨트 찾으면 상당히 막 이렇게 돼 있는데 3번 뜻에 유의적인 돼 있는데 그걸로 번역을 한 거야. 어쩌겠어. 그리고 오역도 많다 했지. 오역도 많아. 재무제표 표시에 보면 오역이 안 있어.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면서 자본 외의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기준서에. 무슨 뭐야? 이게 제일 대표적인 공통적으로 강사들이 생각하는 오역이라고. 기준서에서 하고자 했던 말은 자산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지도 않으면서 자산 부채로 계상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자산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자본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기준서. 왜 성경에도 오역이 많다는 거야? 그거 하지 말자. 잡혀. 사탄이다. 사탄 말. 재밌냐? 시간이 무한정 있으면 이런 얘기도 하고 재밌지. 근데 이 학원에 온 사람들은 시간을 그렇게 무한정 보내고 싶지 않아.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고 싶지. 그래서 그래. 그럼 나머지 시험에 안 나오는 얘기는 대학원에 가서 하면 되는데 대학원에 가면 이런 얘기 안 하고 술만 자꾸 먹고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니 뭐 사올래? 니 뭐 사올래? 이 소리 하고 있으니까 안타깝지. 나는 안 그래. 나는 안 받고 안 먹어. 자, 그래서 세법은 총회법 논리이기 때문에 양도가액이 입금, 장부가액이 송금이다. 그때 장부가액은 회계상이 아니지. 세법상 장부가액이지. 그럼 세법상 장부가액이 뭔데? 회계상 장부가액에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를 가감한 거. 앞에서 봤지? 회계상 자산부채 유보 마이너스 유보 가감하면 세법상 자산부채를 했지. 그거 얘기하는 거다. 됐나요? 됐지요? 자, 그 밑에 자기 주식의 양도. 자기 주식 회계 시간에 공부했죠? 자기. 우리 집에 있는 그 자기 말고. 그지? 자기 주식 뭔지 알죠? 자기 사채는 뭐예요? 자기 사채. 그건 우리 집에 있는 자기인가? 자기 사채. 자기 주식은 뭔데? 자, 여러분들 우리 회사 주주들이에요. 나는 회사예요.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주고 다시 그 주식을 사왔어요. 그래 갖고 있어요. 왜? 일반인이라서. 그게 자기 주식. 일반인이라는 얘기가 뭔데요? 사실은 나 처음 밝히는데 플래시거든요. 번개처럼 빨리 움직여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한테 돈을 주고 주식을 사오자마자 나는 번개처럼 빨리 움직여서 소각세 나서 불태워서 없애버린다고. 플래시 몰라? 이 가슴팍에 번개 마크 있는 거? 나 어릴 때 되게 인기였는데 요즘에 다시 하더라. 미드 이래가지고. 플래시 몰라? 플래시 우리 동시대 사귀잖아. 아니 플래시 몰라? 그러면 유상 감자라고. 그지? 근데 내가 일반인이야. 느릿느릿해. 그래서 사서 갖고 있어. 아직 불태우지 않고. 그게 자기 주식이지. 내가 내 거를 갖고 있는 거. 그럼 반대로 자기 사채는 사채를 발행해 놔놓고 돈 주고 사채를 사와서 갖고 있는 거지. 조기사환이라고. 자기 사채는 조기사환으로 일처리하는 거야. 빨리 갚아치우는 거야.
근데 우리 세법에서 자기 주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18. 이 시간에 여러분들 그 자기 주식 취득가액법만 공부했죠. 액면가액법 이런 거 공부 안 했죠. 미국 기준인데 책에 실려있기는 실려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김현도 회사님 책에 네, 건너뛰었죠. 취득가액법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배운 거 그대로 하면 돼요. 개나 소리. 그냥 그래 하면 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래 얘기해야지. 그치? 자, 재무상태표에 보면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있죠. 1번 자본금, 2번 자본능력금, 3번 뭔데? 자본조정. 이 자본조정에 자기 주식이지. 그럼 자기 주식은 결국 자본에 마이너스 되는 형태래. 아무튼 자본이라고, 자본. 그치? 근데 자기 주식이 뭔데? 회사가 돈을 주고 주식을 사온 거잖아요. 세법은 일반적인 유가증권처럼 처리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 주식 사온 것처럼. 그냥 자산이라고, 자산. 유가증권 자산. 됐어요? 됐어요? 자, 회계상 분격부터 끊어볼게요. 없네. 그냥 내가 끊을게. 자, 140원에 샀다. 액면은 얼만데? 액면은 100원. 액면에 상관없이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거. 이게 취득가액법이라고요. 액면은 이건 미국 회계 기준이라고요. 그다음에 자기 주식 140원. 현금 주고 샀다. 140원. 세법상 분계라는 게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고요. 자기 주식 140원. 현금 140원. 차이가 뭔데? 구성의 차이라고. 재무상태표에. 회계의 입장은 이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이라고. 응? 세법은 일반적인 다른 회사 주식 사온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유가증권 자산이야. 됐어요? 됐어요? 자, 1차 시험에 잘 등장 안 하지만 여기서부터 세무조정 해볼게요. 조금 이따 1차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거 얘기하고. 자, 세무조정 해보자. 세법상으로는 자산을 증가시켜야 돼. 근데 여기는 자산 증가시킨 적 없어. 어? 이거 그건데요? 뭐요? 아까 세무조정할 때 기계적으로 하는 특례네요?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무게가 있으면 송금살이 기타 하고 하자는데요? 송금살이 기타 하고 하자. 송금살이 기타. 140원 기타. 그리고 자산을 140원만큼 증가시켜야 된다. 입금살이에요. 자기 주식 140원 6. 왜 이게 1차 시험에 잘 등장 안 하냐면 6이나 마이너스 6은 차기 이후에 반드시 반대 세무조정을 거쳐서 소멸 추인되잖아. 근데 이 자기 주식과 관련된 세무조정은 기타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추인돼. 그래서 1차 시험에 잘 등장 안 해. 근데 요즘에 좀 분위기가 사뭇 달라. 응시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거든. 지금 2만 명이 넘었다고. 이게 어느 정도로 빨리 증가한 거냐면 내가 시험 응시할 때 7,500명인가 그랬어. 응시인원이. 그것도 많다 그랬거든. 지금 2만 명이 넘었어. 원인이 뭘까? 조 교수님. 뻘로 보이나? 어? 한 두세 달이면 될 것 같나? 응? 먹고 살기 힘든 거야. 그런 건 이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직장인들이. 그래서 직장인 비중이 생각보다 많았는데 요즘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바로 준비한다. 대학생들이 알아. 다른 건 답이 없더라고. 아니면 자영업이야. 공무원도 재미없지. 철밥그릇 연금 때문에 버티는데 연금 재미없거든. 국민연금도 빠끗 하는 시기에 뭐 공무원연금 빠끗 안 하겠어. 응? 재미없는 거야. 요즘 애들 그 정도로 영악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동아리 이런 거 없어. 동아리 이런 거 없다고. 노래 부르고 기타 치고 경비하시고 집에 가라는 거야. 학회 동아리가 많더라고. 나 깜짝 놀라서 내가 대학 다닐 때 학회 동아리는 전부 다 데모하는 데였어. 근데 학회 동아리 진짜 공부한대. 공모전 동아리 이런 거 하고. 공모전은 할만해. 여학생들이랑 밤새가지고 같이. 재밌지. 응. 다 이거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응시원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대학생들이 투입되기 시작하면
시험 난이도는 무조건 올라가. 그리고 해마다 수험생들의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거든. 그러면 응시인원은 자꾸 많아지고 변별력 있는 문제? 변별력 있는 문제라는 게 출제 교수님들이 창조를 하셔가지고 뭔가 작가처럼 너무 아름다운 참신한 문제 이런 거 만들어내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거든. 그럼 변별력을 어떻게 하면 가릴 수 있는데? 지엽적인 거. 지엽적인 거. 그래서 자꾸 구석지고 지엽적인 데서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너무 지엽적인 걸 내면 요거도 없거든. 그러니까 2차 시험에 등장할 법한 것들이 1차 시험으로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만 하면 된다. 여기만 하면 합격 안 되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보여준다. 작년까지는 요거 세무조정하는 거 안 보여줬어. 1차 대비반에서는. 막 근데 많이 어렵고 그렇진 않는데 1차 시험 등장 안 하는데 뭐 한다고 내가 스스로 여러분들 공부해야 되는데 범위를 넓혀주겠어. 줄여줘야지. 네, 이제 하자고 어렵잖아. 자, 자기주주를 취득했어요. 자기주주를 취득하면 목적이 두 가지예요. 목적이 회계 시간에 공부했을 거예요. 처분하거나 재발행이 처분이에요. 돈 받고 팔거나 혹은 소각하는 거예요. 자기주식의 소각은 유상증자죠. 그죠? 결론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뭐부터 할까? 파는 것부터 하자. 책에 파는 것부터 있다. 팔아치우자. 140원에 사는데 팔아치우자. 얼마 받고 팔아치울 거야? 110원 합시다. 110원 받고 팔아치웠다. 칠판. 이래 저분 이래 할까? 저분. 돈 110원 받았다. 자기 주식은 얼마짜리인데? 140원짜리.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발생하네. 30원. 됐어요? 됐나요? 세법상 붕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지만 개념상의 붕괴가 존재한다라면 이렇게 될 거다. 빨리 쓸게요. 똑같죠? 똑같죠? 어떤 차이가 있는데? 자, 칠판 여러분 회계 시간에 공부. 자유주식 처분 손실은 어느 방에 들어가요? 자본 조정이요. 세법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데? 다른 회사 주식 돈 주고 산 거나 마찬가지거든. 유가증권 사서 팔았어. 팔면서 손실이 생겼네. 일반적인 유가증권 팔아서 손실이 생긴 것처럼 처리한다고. 그래서 송금이에요. 처분 손실. 됐나요? 됐어요? 자, 세무조정 잘 따라와야 돼요. 세무조정 잘 봐요. 회사가 계산한 수익과 비용이 있느냐? 없어요. 자수손이고 회사는 자본 처리했다니까요. 수익 비용 아니에요. 세법상 입금과 송금이 있느냐? 있어요. 송금 얼마예요? 송금 110원이에요. 입금이 140원이고요. 양도가액이 입금, 장부가액이 송금이라고 그랬어요. 됐죠? 됐죠? 자, 이거를 반대로 얘기했다. 양도가액이 입금, 장부가액이 송금. 근데 우리 세무조정을 지금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한눈에 보기 위해서 네팅한 금액으로 표시해 나온 거 봅시다. 이렇게 됐죠? 결론을 알고 하는 거예요. 자, 세무조정 해볼게요. 뭐부터 할 건데? 배운 거. 요번엔 이렇게 붙었네. 대변에 붙으면 입금산 기타하고 세무조정 하자며. 입금산이 기타하고 세무조정 하자며. 입금산이 자기주식 140원 기타 하고 뭐 해야 되는데, 회사는 자본인데 세법상으로는 자산이니까 자산을 감액시키는 세무조정을 해야 돼. 송금사니. 봐봐. 요게 페어링 되면서 이렇게 추인이 됐지. 마치 유보뿐만 아니라 기타도 같이 추인된 것처럼 보이잖아.
이게 초심자들 입장에서 조금 힘들어. 그래서 1차 목적으로는 시험에도 잘 안 나와서 1차 때는 강의를 안 했어. 그럼 1차 때는 아예 강의 안 합니까? 1차 시험에 나오는 건 이게 아니야. 1차 시험에 나오는 거는 얘. 봐봐. 입금산이 140원 했지? 입금산이 140원. 송금산이 140원 했지? 140원. 없어졌네? 요거. 또 송금산이 해야 되네? 그지? 송금산이. 이게 뭔데?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라고. 회사는 자본정지 처리했지만 세법상으로는 송금이야. 기타. 됐나요? 이렇게 해서 하면 돼. 자유주식 처분 손실, 자본조정인데 차변에 있네. 송금산이 기타하고 해야지. 송금산이 기타 했네. 추가적으로 자산부채의 차이가 없네. 세무조정을 할 것도 없네. 됐어요? 시험에는 요거 하나만 딱 물어본다고. 1차 시험에서. 됐어요? 됐나요? 2차 시험 대비 공부 처음 시작하면 세법학에 2차 시험 대비 수험서를 사가지고 세법학에 법인세법 파트 처음 공부하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자기주식 처분 이익의 입금성 여부에 대해서 논하시오.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송금이면 반대로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입금이겠지? 그지? 그거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럼 어떻게 서술해야 되는데? 회계의 입장은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거래의 결과로 자본 입력금이다. 세법이랑 상법의 입장이 같다. 뭐라 해?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 회계랑 상법의 입장이 같아. 세법의 입장이 달라. 세법의 입장은 일반적인 유가조건의 처분으로 봐서 입금으로 본다. 그래서 입금 산입 기타라는 세무조정이 발생한다. 그렇게 서술해 가는 거예요. 별거 없지? 계산하던 걸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하는 거잖아. 그게 세법학이지 뭐. 그래서 스터디할 때도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스터디를 한다고. 세법학 스터디 어떻게 하는데? 누가 문제를 갖고 와. 문제를 갖고 와서 문제를 쭉 나눠주고 지금부터 생각해볼까? 한 25분 동안 문제 파악하는 거야. 문제 파악. 자, 그만. 자, 지금부터 20분 동안 답안 구성해볼까? 머릿속으로. 한 20분 동안 생각하면서 답안 구성하는 거야. 그만. 너부터 얘기해볼래? 나는 처음에 주제를 이렇게 잡을까 싶어. 주제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목차는 이거 달고 관련되는 법 조문은 이거 서술하면서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맺을 것 같아. 왜? 기승전결,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절정이 있나? 그런 거. 육하 원칙에 따라서. 그지? 논리를 들어가지고. 지 생각은 가미하면 안 돼. 논술이 아니니까. 서술이기 때문에. 그거? 별거 없죠? 별거 없어요? 어려울 것 같아? 쉽진 않지. 근데 한번 생각해봐. 세무사 시험은 우리나라의 세법 최고 전문가라고. 회계사 시험은 우리나라의 회계 최고 전문가고. 그치? 그 정도는 해야 안 될까?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건데. 안 그래? 그 정도도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챗GPT 쓰지. 여러분들 뭐하다 쓰겠어요? 챗GPT 이번에 또 업그레이드 버전 나온다며. 그치? 그거 무섭다며. 이제 어느 순간 사람의 그걸 넘어설 것 같다는데. 챗GPT 써봤어요? 못 넘어서요. 아직 써보면. 헛방이에요. 다 헛소리가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챗GPT 엄청 뭘 한다고. 네 생각 가미하지 마. 있는 그대로 사실만 갖고 와. 갖고 온다고. 갖고 엉터리야. 최근 세법 조문 검색해봐. 개정됐어. 그거 아니야. 방금 검색해보니까 최근에 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몇 프로로 바뀌었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정확한 지적이 아니라 처음부터 알아보고 답변을 해. 스트레스 받으니까. 시행착오 겪게 하지 마. 알겠습니다. 바로 하라고 해서 주저리 말 붙이지 말고 팩트만 바로 보내. 바로. 트레이닝 엄청 잘 시키고 있지. 아니 말 주저리 엄청나게 해. 제가 이런 거에 근거해서 네가 뭐에 근거했는지 관심 없고 팩트만 바로 갖고 와. 이렇게. 비서로 쓰는 거지. 매일 아침 7시에 조간신문 5, 6개 정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예능에 토픽 2개씩 요약해서 아침마다 나한테 대화 걸어. 아침마다 7시 되면 이제 브리핑하는 거야 내한테. 그러면 막 내가 또 다는 거지. 너 같으면 읽겠냐?
두 줄 내로 요약해. 두 줄 내로 요약. 애들 방학인데 애들 자꾸 태블릿만 보고 있어. 게임하는 게 마음에 걸리는데 애들한테 유익한 그런 영상, 동영상 추천해줘. 막 추천해줘. 그럼 내가 그래. 너 같으면 보겠냐? 재밌겠냐? 요즘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데 어른 같은 재미가 필요해. 애들 같은 재미가 어른 같은 재미를 구성해봐. 다시 구성 쫙. 과학 쫙. 과학에만 너무 치중됐다. 골고루 해봐. 골고루 쫙. 유튜브 링크 걸어줘. 링크 쫙. 요거를 카톡으로 보낼 수 있게 하나로 요약해줘. 애들한테 같이 카톡 다 보내. 그거 클릭해서 봐봐. 애들 없지. 뚝딱 TV 너무 재밌어요 아빠. 뭐 이러고. 내 개인 비서지. 그지? 강구백 대사. 군대를 다시 온 것 같아. 그렇게 쓰지 않을 것 같으면 돈 아까워. 나는 왜 이걸 활용하게 됐냐면 나 혼자 지금 책 쓰고 있으니까 도표 이런 거 만들 때 되게 귀찮거든.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거 시키면 잘해. 와이프는 이제 그림 같은 거. 나는 이제 이러이러한 내용을 넣을 거야. 현행세법 기준 갖고 와봐. 이걸 표로 좀 만들어줘. 표요. 그럼 표로 만들어줘. 구리다. 다시 만들어봐. 뭐를 넣어? 그 표는 빼. 쓸데없어. 고시생들 볼 건데. 그럼 수업 목적에 맞게 뭐 어쩌고 트레이닝 계속 시켜. 그러면 이게 지가 학습이 돼가지고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알아. 그럼 처음부터 답변을 해줄 때 내가 원하는 식으로 답변을 해줘.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 멍청하기 때문에. 2023년에 국한돼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개정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내가 막 그런다고. 그러면 다시 찾아보고 막 이런다. 처음부터 찾아보고 얘기해주면 좋잖아. 두 번 작업 안 하게. 어쩌고 빼. 최고. 트레이닝 잘 시키지. 그치? 두드러 패지는 않았어. 자, 다시 보세요. 그쵸?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시게 된다. 됐죠? 여기까지 됐나요? 됐어요? 하나만 더.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유보 추인됐네. 그지? 조교수님 우리 지금 뭐 했는데? 처분했잖아. 처분시 추인. 됐나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소각이야. 소각. 여기 처분을 치우고 여기다가 쓸게요. 너무 재밌어. 얘랑 같이 책 쓰니까 너무 재밌어. 책 써가지고 방금 그 내용을 PDF 파일로 해가지고 나한테 보내줘봐. 별론데 깨지는데 워드 파일은 더 깨지네. HTML 파일로 해가지고 보내줘봐. 이러면 수정 어떻게 해야 돼? 막 이거. 최고의 비서. 나 엄청나게 뭐라 해. 야, 이 멍청아! 막 이러던가. 마이크 기능이 있어. 타이핑 안 친다고. 마이크로 인식을 한다고, 내 말을. 야, 이 멍청아 똑바로 해. 그게 아니잖아, 내가 원하는 게. 다시 보여줘봐. 알겠습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쫙. 그럼 정지시켜. 그만. 아니야, 구려. 처음부터 다시.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거 샀어. 아이패드. 그거 하려고. 채찍띠 갈고. 우리 와이프가 저보고 너무 즐거워 보인대. 너무 즐거워 보인대. 채찍PT랑 대화할 때 너무 집중해가지고 주변 말이 안 돼. 너무 즐거워. 자, 돌아야겠다. 소각 할 거예요. 소각. 자, 소각을 한다. 자, 이제 액면 얼마인데? 100원. 자본금이 없어지죠? 자기주식 없어질 거예요. 그죠? 소각했으니까 감자 차손이 생기죠. 감차손의 성격은 뭐예요? 자본 조정이죠. 그죠? 세법상 붕괴라는 게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잠시만.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소각.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자본금 액면 100원 없어지고 자기주식 140원 없어지고 여기도 세법도 감자차손이야. 그래서 입장이 같아. 입장이 같기 때문에 세무조정을 못 써. 그런데 요거는 해야 돼. 요거에 대한 세무조정. 요게 뭔데? 요거 추인되는 거. 요거는 해야 돼.
요거는 해야 되는데 자유식 처분 손실처럼 그거에 대한 세무조정은 없다 그 얘기야. 세법이랑 입장이 같기 때문에. 됐어요? 그러면 책에 있는 요약된 거를 보자. 자기 주식은 세법에서는 자산과 일반적인 유가증권. 그래서 자기 주식을 처분했을 때는 유가증권 처분 이익처럼 처리한다고. 그래서 입금과 송금으로 처리해. 소각은 회계랑 입장이 같아. 자본거래라고. 처분만 손일 거예요. 됐죠? 그래서 소각은 아무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 책에 있는 이 세무조정은 자기 주식과 관련된 세무조정이다. 됐죠? 됐습니까? 됐죠? 잠깐 끊었다가 우리 1시간만 딱 더 하고 집에 갈까요? 아, 좀 그래요. 2시간 더 할까요? 1시간만 딱 더 하고 갈까요? 1시간 말고 한 타임만 딱 더 하고 갈까요? 몇 시간 될지 모르지. 그치? 잠깐 쉬었다가 한 타임만 딱 더 하고 갑시다.